멘트, 시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이 직유법입니다. 시는 직유에서 시작해서 직유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유법을 모르고 다른 비유법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직유법을 정확히 모르면서 다른 비유법을 쓸 수도 없습니다. 시는 내가 본 세계를 나만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시는 내가 본 세계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세계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언어 예술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비유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이 비유법에도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대유법, 의인법, 화류법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직유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직유법이란 무엇인가? 이 직유법이란 비유법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형식으로 두 개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내포된 비유를 사용하는 그 은유법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비유이기 때문에 묘사가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설명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즉,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물의 그 비슷한 속성을 직접 끌어내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적인 비교 표현 매체를 사용해서 유사성을 명백히 지적해 주는 것이 직유법입니다. 이때 비유되는 그 사물을 원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유하는 사물을 보조관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 마치 뭐뭐 같다, 뭐뭐신양,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형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처럼 둥근 해, 여기서 처럼이라는 말이 연결을 시켜주죠. 또 앵두같이 붉은 입술, 여기서도 같이라는 말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을 뭐뭐 같다, 뭐뭐신양, 뭐뭐처럼, 뭐뭐시듯이 이런 단어의 형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표현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직유법의 예시를 좀 더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직유법으로 짧은 구절을 몇을 지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외롭다고 느껴진다고 그러면은 나는 외롭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직유법으로 쓰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물을 생각하고 끌어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백로 한 마리처럼. 자, 백로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외롭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바람 부는 산빛 아래 서서 견디는 한 그루 소나무 같이. 예, 이 소나무도 외롭게 자기 자신이 버티면서 서 있는 모양이죠. 소나무 같이 그랬습니다. 이래서 직유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노부부처럼. 노부부가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다. 왠지 쓸쓸하고 외롭게 보이죠? 그 살아온 가정이 그 노을에 다 비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직유법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사물을 빗대서 쓰되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 형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 본다면은 호수같이 잔잔한 내 마음, 또 엄마 품처럼 따뜻한 봄바람, 또 까마귀가 백로인 듯 홀로 고고한 자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렇게 직유법의 그 연결어들이 사용되었죠. 자, 그 다음에 직유법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유법이란 하나의 사물을 그 의미나 성질을 다른 사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인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물을 비교를 해 가지고 형용하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두 가지 사물을 대비해서 견줘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같다, 뭐뭐처럼, 뭐뭐하듯, 뭐뭐 마냥, 뭐뭐 인양 등을 사용해 가지고 동등하게 관계를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주 사물을 그와 유사한 사물에다 직결을 시켜 가지고 주된 사물을 강조하거나 그 개념을 선명히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직유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방법으로 단순하고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속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신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선택을 해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식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보름달 같은 얼굴이라든지,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이라든지, 앵두 같은 입술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흔히 썼던 이런 직유법, 이거 시에다 쓰면 식상해서 안 돼요. 진부한 느낌이 들어져요. 자, 이런 그 식상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은 그만큼 시의 품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신선한 맛을 도리어 후퇴시키게 됩니다. 이건 차라리 직유법을 쓰지 않는 것만 못해요. 자, 그러면 직유법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리따운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자, 번영로의 농계 일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파도가 산맥의 발목을 놓치고 썰물을 따라간다. 보아란 듯이 상수리묵 같은 뻘밭으로 간다. 이건 이항아 시인의 파도와 산맥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를 들었던 논계의 그 뭐뭐 같은은 석류 속이 붓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로서 효과가 직감으로 느껴오지요. 그 다음에 파도와 산맥의 뭐뭐 같은은 상수리 묵에 대한 외형상의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읽는 이는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읽는 이는 그 비유된 뻘밭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리 묵의 모습을 연상하고 유추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주게 됩니다. 뻘밭하고 상수리 묵하고 뭔가 연관이 되지요. 게다가 그 농계에서는 색깔로서 변형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 색깔이 뭡니까? 석류 속이면 빨갛죠. 어떤 죽음을 이런 색깔로서 유사성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파도와 산맥에서는 형태로서 변형을 시키고 있죠. 어떤 형태입니까? 상수리 묵 같은 뻘밭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파도가 바다에서 뻘밭으로 가는데 상수리 묵이라는 그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유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 대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하죠.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다른 비유법과 다르게 직유법은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유법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시를 포함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을 때 직유법을 포함한 표현 기법들은 그 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미술작품을 볼 때에도 그냥 보는 것과
어떤 기법들이 쓰였는지 알고 보는 것은 그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직유법을 이해한다면 시인이 그 사물의 어떤 속성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싶은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있는 그대로를 느끼지 말고 표현 기법을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보죠. 자꾸 예를 들어봐야 돼요.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동, 아주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죠. 참고 견뎌왔다는 것은 풀포기처럼 피어나는 거라겠어요. 풀포기처럼 그 질긴 속성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건 내 삶의 상황이 질긴 그 어떤 상황을 이겨내온 것하고 연결을 해서 해석이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개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금과 같다. 또 하나는 구슬 같은 너의 눈동자. 자, 첫 번째 문장은 시간의 소중함을 금의 가치에 비유한 문장이고, 두 번째는 눈동자를 구슬의 그 아름다움에 비유한 문장 아닙니까? 즉 이렇게 직유법을 사용할 때는 어떤 속성적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직유법을 모르고서는 시를 쓸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지요.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음 예시 몇 개를 또 확인을 해봅시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의 시지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햇발같이 샘물같이 직유법이 사용됐죠. 시가 참 아름답죠. 그 다음 봄, 윤동주의 시 일부를 봅시다.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차가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자, 이렇게 뭐뭐같이 뭐뭐처럼 등의 연결어를 통해 가지고 두 대상을 연결하고 있죠. 이게 직유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대흠 시인의 직유법으로 시쓰기라는 글을 여기에서 올리는데 이 글을 약간 첨삭을 해서 옮깁니다. 여러분에게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내가 본 세계를 나만의 언어로 전달한다. 내가 본 세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깨달음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발견한 어떤 풍경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쉬운 방식이 다른 사람이 알만한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 즉 직유법 방식이라고 한다. 시는 말로 전달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전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가장 기본이면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 직유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시쓰기를 배우고 싶다면 직유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면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목련꽃은 아이 주먹 같다. 목련나무는 인형의 치마 같다. 목련꽃이 수류탄 같다. 강아지 풀이 강아지 같다. 강아지 풀이 눈썹 같다. 강아지 풀이 그대 떠나고 난 뒤의 서운함 같다. 가로등이 늙은 사내 같다. 가로등이 충혈된 눈동자 같다. 직유법은 구체성을 획득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고 묘사의 핵심이며 은유와 상징과 역설로 가는 고속도로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직유법은 약방의 감초이고 수학에서의 구구단이며 그림에서의 대생과도 같다. 즉 직유는 모든 문학의 표현 방법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만들어 하루에 5문장씩 직유법을 사용한 문장을 작성해 보자. 예를 들어 초생달을 표현한다면 귀고리 같아, 눈썹 같아, 갈고리 같다와 같이 뭐뭐같이 뭐뭐처럼을 써서 하는 비유법을 써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 즉 원관념과 비교하는 대상, 즉 보조관념의 모양, 색깔 중 한 가지는 같아야 합니다. 이런 걸 유사성의 원리라고 한다. 첫째, 비유하는 두 대상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야 한다. 즉 공간적, 계통적으로 먼 거리의 대상끼리 만나는 게 효과적이다. 둘째, 비유하는 두 대상,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모양, 색깔, 속성 등에서 유사성이나 같은 점이 있어야 한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로 시작된 동요에서 똑같이 원숭이 엉덩이로 시작하더라도 어떤 연결고리를 무엇과 무엇을 잇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홍시, 홍시는 물러, 물은 것은 내 마음 같이 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원숭이 엉덩이가 아니라 당신의 볼은 빨갛다 해서 문장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볼은 빨개, 빨간 것은 홍시, 홍시는 물러, 물은 것은 내 마음, 이것을 다른 어투로 바꾼다면 당신의 볼은 붉었습니다, 홍시 같았습니다, 물은 내 마음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을 나오는 연습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의 대상을 다른 하나의 대상에 1대1로 비유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두 대상의 다양한 면을 끼리끼리 연결한다. 둘째는 한 대상의 구석구석을 저마다 다른 대상에 빗대는 방법이다. 이때는 표현하고자 할 대상은 하나이지만은 비유하는 대상은 다양하다. 섬을 예로 들어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첫 번째 방법으로 섬을 비유할 때는 비유할 대상을 하나로 한정해야 한다. 만약 섬을 그녀에 비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둥근 섬의 모양은 그녀의 무릎 모양 같다. 거친 바위들은 그녀의 내력 같다. 그녀의 한숨이 뻘처럼 끈적거린다. 바위틈 꽃은 감추어둔 그녀의 순정 같다. 나비는 그녀가 날려보낸 그리움 같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양한 대상끼리 빗대는 방법을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직유법 훈련 단계를 3단계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1단계 전체와 전체를 직유하기, 2단계 부분과 부분을 비유하기, 3단계 관념을 삼으라 한다. 자, 1단계 전체와 전체를 비유하기. 어떤 대상 전체로 다른 대상 전체에 비유하는 것이다. 달력은 액자 같다. 전화기는 노예 같다. 형광등은 새 같다. 그 다음 2단계 부분과 부분을 비유하기.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병아리 발톱은 속이 빈 참외씨 같다. 해 지난 달력 그림은 고집쟁이처럼 자기를 지킨다. 오래 쓴 연필은 속 깊은 사람처럼 여전히 내 말을 받아준다. 그 다음 3단계 관념을 삼으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비유하는 방법으로 녹슨 철근 같은 슬픔, 치자 꽃향기 같은 슬픔, 재 같은 슬픔, 위와 같이 슬픔을 눈에 보이는 것에 비유해보고 또는 슬픔의 색깔이나 모양, 속성으로 비유해보는 방법도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대음 시인의 시톱 직유법으로 시 쓰기에서는 직유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서부터 직유 문장으로 한 편의 시를 완성해보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참고가 되었을 줄로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